회사 생활만은 말하는 게 아니라 부업이든 뭐든 몰입해보는 우리 신년에 다 다짐하잖아요. 그것도 몰입을 여러분 하고 계세요?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아, 때리지 마. 운동도 뭐 가기로 했으면 가야죠. 네. 그런 것도 몰입이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는 정원석입니다. 저는 승효입니다. 옷 샀어요. 제 옷을 3벌을 샀어요. 미리 말할게요. 한 벌 어딨어? 뭐야? 한 벌 아직 안 깠어요. 한 벌 내 색 맞춰볼게. 초록색. 틀렸어. 빨간색 했으니까 파란색 했으니까 초록색 같은데. 틀렸어. 자, 오늘 주제는 뭐죠? 2030 이상현상인데요. 네. 한국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청년인가요? 아닌가요? 청년이죠. 일단 저는 청년이 맞습니다. 저도 청년이 맞아요. 군대 갔다 와서 39살까지 돼요. 오케이. 남자는.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못 버는 현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랬고 아직도 제가 그러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 뭔지 맞춰볼게요. 첫 번째, 남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셨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초반에. 정확히는 배가 아파하는 게 아니고 비교를 하게 됐던 게 있었죠. 이 문항을 쓴 이유는 노동한 만큼 벌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머리로 계산기를 겁나게 두들기는 것. 성인교육 쪽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매라고 해봅시다. 원성이 경매를 하고 계시니까 수강료가 100 얼마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배워서 인력 싸게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단타로 해서 3천 4천 저처럼 벌 수도 있고 한데 이 사람한테 주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까운 거야. 내가 벌 걸 생각해야지. 배움을 주는 사람한테 쓰는 걸 아까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배워서 더 벌거든요. 훨씬. 남이 2억 받고 나는 1억 받기 vs 둘 다 안 받기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이 받는 게 좋잖아요. 남이 더 번다는 이유로 그걸 선택 안 하고 둘 다 영원 받기를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좀 감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고액 유료 강의를 처음 듣거든요. 주변의 시선들을 보면 사기당했다는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돈을 주고 그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수강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왜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진짜? 원성님도 유료 강의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안 좋게 봐. 그로 인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부업에 있어서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부업 시작할 때는 무조건 단가 싸움이잖아요. 내 경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남들이 다 이렇게 받는다니까 나도 이 정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요즘 2030이 더 심한 것 같다.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돼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많이 공감하는 바인데 어떤 강의를 듣고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못 내는 사람의 마인드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삐뚤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요즘은 똑똑한 사람보다 바보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게 솔깃하고 시키는 대로 좀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성과가 더 많이 나. 맞아.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리 돈 얘기를 한다고 해도 굳이 그런 사람 앞에서 저희가 막 경매가 좋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좀 더 얘기해 주려고 하지 있던 복도 떠난다니까요. 적당히 믿고 실행이 앞선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결과를 내지 않나. 근데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아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레버리지하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저건 뭐지? 라는 그 태도가 인생을 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두 번째 이상현상은 회사에서 소모된다고 생각한다. 1번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회사가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연봉은 이만큼도 안 올려주고 보상도 안 해주고 휴가 쓰는 거 하나 가지고 뭐라고 해? 연기가 너무 리얼합니다. 한 2천만 직장인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2천만이나 되는 거야?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 시키는 일만 하죠. 그리고 네 일 내일 딱 구분 지어가지고 하는 거죠. 적당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회사에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머물다가 나이가 차서 정년퇴직, 그쵸. 희망퇴직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회사에 있는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대표님들도 사실 알거든요. 얘는 자기 거를 결국 하겠구나 라는 애들이 보여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닥친 대로 다 자기가 하려고 해. 왜 저렇게 바보같이 자기가 다 하려고 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회사에서 독립할 걸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나가도 되겠는데 라는 용기가 생기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이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마인드야 결국에는. 근데 손해본 만큼 결국 보이지 않는 이득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 특징이 불확실성이나 안 보이는 걸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걸 계산하는 능력도 능력이야. 그게 관록인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 평가들을 좀 잘 하는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 세 번째, 몰입을 못한다입니다. 왜 나만 해? 남의 팀 걸 왜 내가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몰입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몰입도 있게 일을 해야 경험치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냥 앉아서 시키는 일 한다고 해서 경험치가 쌓이지 않아. 진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봐야 실패를 하더라도 결과값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대충 해가지고 하면은 결과가 오염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약간 회피 성향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녀봤잖아요. 회사에서 뭐 나가서 발표해라, 뭐 해라 그러면 하기 싫었을 것 같아. 시간도 들고 나한테 크게 보상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지금은 뭐라도 기회 있으면 다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 하려는 마인드를 하고 있어요.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만큼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빼고 거절하고 뭐 바빠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쓸데없는 약속들을 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 벼랑 끝에 몰리니까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안 몰려 회사는. 일할 때 후배들한테 많이 하시던 말씀이 있나요?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도 후배들한테 많이 진짜요?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죠? 원성님은 고학력자셔가지고 신입이 없으시겠어요? 바로 관리급으로 가신 건가? 그쵸.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자면 그게 되겠어? 그게 뭐가 예뻐? 그게 되겠어가 뭐가 예뻐? 너가 생각을 해봐. 그게 될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고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라고 나도 했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도 성장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생각해봐. 뭐 이런 느낌으로 했었죠. 저도 팀장으로 좀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말했어요. 생각하고 일해라.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일 때, 제가 주구장창 열심히 설명해주고 보냈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거 생각하고 한 거 맞아? 라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몰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만의 가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한 전략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자기만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랑 다를지라도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봐, 네가 틀렸지? 이거는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잘 돼도 얻는 게 없고 망해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몰입해서 좀 생각하고 일을 해봐라. 의미 있는 성공도 아니고 의미 있는 실패도 아니면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회사 생활만은 말하는 게 아니라 부업이든 뭐든 몰입해보는 훈련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내용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 우리 신년에 다 다짐하잖아요. 그것도 몰입을 여러분 하고 계세요?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아, 때리지 마. 그리고 뭐 운동도 뭐 가기로 했으면 가야죠.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몰입이란 말이에요. 덕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대거든요. 운동에 꽂혀 있거나 뭔가 만화에 꽂혀 있거나 독서에 꽂혀 있거나, 요즘은 한 가지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 좀 사람을 모으는 힘도 크고 그게 곧 돈으로 이어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회사 일이 아니더라도 무언가에 미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뭐에 미쳐 계시죠? 경공매요. 아, 그러네. 완전히 미친놈이네. 지금 진짜 하루 종일 경공매만 생각하고 집에 가서 물건 찾고 수강생들 피드백 해드리고. 야, 근데 미치니까 수강생분들이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나를 믿고 와주신 분들한테 성과를 내드리자, 같이 돈을 벌어보자 하니까 성과가 잘 났죠. 앞으로 더 미쳐볼 예정입니다. 그 몰입력이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저는 사실 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거에 몰입해보고 싶은 니즈가 있어요. 근데 약간 생각나서 마랑 같아. 제가? 네. 왜요? 장충동. 그건 알아맞혀보세요. 자, 4번 네 번째, 남 탓, 사회 탓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렇게 몰입을 점점 안 되면 실패 경험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은 결국 남 탓이야. 남 탓, 사회 탓도 있지만요, 사회 구조를 좀 불평불만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경매인들은 그런 게 많거든요. 법원 안 가. 맨날 손품으로 뭐 입찰해서 입찰을 했어요. 근데 맨날 결과가 내가 입찰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높네. 아유, 안 가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안 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너무 그걸 탓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안 해야 할 명분을 찾는 거야. 마음이 편하려고. 안 해야 될 명분. 네, 근데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입찰을 안 가고 어차피 안 될 거였네 보다 입찰 가서 시간을 쓰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입찰을 했을까?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더 뭐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내가 시간을 태웠으니까. 그러면서 한 단계 발전하는 건데 역시 그랬어. 이렇게 되면은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몸이 고생해야 좀 더 어려운 물건 찾고 경쟁력 있는 물건을 찾고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 가서도 그런 열기도 느껴보고 그리고 때로는 법원에서 단독 입찰 엄청 몇 억씩 싸게 받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흔하더라. 꽤 있어요. 그래도 촬영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경매사를 진짜 많이 보니까 한 달에 2-3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로또 물건들이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싸게 받는다고 하면 2-3억 싸게 받는데도 아무도 입찰 안 한 물건들. 그런 물건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우리가 또 탓하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간 거지. 그것도 맞고. 근데 뭐 저희는 이제 주택수가 찼고 대출도 차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물건을 더 많이 보고 열심히 봐서 드리자라고 좀 전략을 바꾼 거였죠. 수강생들 맞춤 추천 경매 물건까지 하고 계시고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이제는 끝났다. 그거는 옛날이었으니까 된다. 이런 말들.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힘들어요? 싫어요. 싫어요. 다 힘들어. 근데 그냥 긍정적으로 사는 거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을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 요즘 2030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긴 하죠. 저는 이해는 하지만 벗어나야지 어떡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조금만 더 바꿔 생각해보면 다들 포기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조금 더 방법 찾으려고 하면 그게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 다음은 작은 성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부업으로 월 50만 원 수익을 만들었다 이러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월에 50? 그 돈이면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 개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워낙 유튜브에서 월 1,000 번다, 월에 얼마 번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50만 원이 이제 성에 안 차는, 되게 큰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사실 자기 객관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걸 보셔야 돼요. 하나에 보면 그게 뭐 10개를 더 해볼 수도 있고 인프라도 네트워킹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기회가 생기는데 그거를 바라봐야죠. 원성님 초반에 강의하실 때 얼마 받으셨다고요? 12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한 달에? 네, 한 달에. 아낌없이 줬기 때문에 지금 또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때가 없었다면 사실 피디님 만날 기회도 여기 있을 기회도 없었겠죠 사실. 인생의 각도가 바뀌는. 작은 성공도 성공이다. 그럼. 성공을 더해. 성공에 성공을 더해서. 6번째, 장기 투자를 못한다. 이게 전 것 같아요. 당장 결과가 없으면 포기해요. 저는 제가 이런 성향인 걸 알아서 유튜브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는 오늘 올리고 그 영상의 조회수가 박살이 나도 내일 다시 만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에 만족도 하지만은 복리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2030 분들 경매 하시는 것만 봐도 길게 안 가져가려고 그래. 완전 바뀌었어. 당연히 부동산은 보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개인 매매 사업자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2년 보유하면 1억인데 이렇게 할래? 아니면 단기로 2-3천씩 벌래? 라고 했을 때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다. 그 돈을 깔고 앉아있는 그 기회비용을 못 견디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매매 사업자 나온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유행한 게. 뭐든 다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니까 결과도 빨리, 낙찰도 빨리, 매도도 빨리 뭐 이런 걸 원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가능한 건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 되니 경공매 시장에 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들 많이 오시는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 매수로 시세에 사면 오르는 걸 기다렸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받으니까 이 차익을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 팔고 양도세 많이 나오지 않냐 하시지만 저희는 개인 매매 사업자로 소득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는 6에서 1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투자를 선호하시고들 오시곤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부동산을 단기 투자할 수 있는 거. 부동산도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저도 낙찰 받고 잔금 치고 한 달 만에 부동산을 매도했듯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 코인에 비해서 안정적이기도 하고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기도 하고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차익이 크다는 장점도
있고 주식을 레버리지 써서 투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물론 길게 가져가는 고전적인 방법을 써도 돼요. 근데 또 단기 매도도 가능한 또 경공매 투자를 들어보시면서 해보시면서 빨리빨리 돈을 벌어가시는 방법을 또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또 원데이 특강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 2월 초에 원데이 특강 4시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이 뭔지도 모르는데 경공매 되겠어? 할 수 있겠어? 라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1월에 낙찰 6개? 아까 또 촬영 중에 받았기 때문에 7개 정도 낙찰을 받았고요. 와, 역시 소수정예라 기수가 15명이라서 아주 한 분 한 분 핀셋 교정 중. 그러니까요. 제가 온 힘을 다해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도 빨리 나오고, 매도도 2건이나 했죠. 아, 7건 중에 2건을 해서 수익 금액으로만 보면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매도 확정 금액으로는 7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벌써 직장인 연봉 순수익으로 따져보면 연봉 1억 정도를 번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공매 뭐 프로세스 어떤 건지 또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또 어려워하실 만한 뭐 대출은 얼마 나오는지,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의는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들어보시고 같이 또 돈을 버는 이 장에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올해 저도 이제 또 투자해야 되니까 저 진짜 열심히 살지 않나요, 여러분? 대부업, 파티룸, 경매, 제 본업 열심히 살아야지. 틱톡도 할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